견고해 보이는 서울공화국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밀은 역설적으로 인구 소멸을 만들고 원격 근무는 서울 거주의 의미를 파괴합니다. 지방에서는 하나둘씩 서울공화국의 반기를 들고 국가는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조금씩 커지고 있는 4가지 균열, 오늘 그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서울공화국 시리즈 3부, 서울공화국이 무너지는 4가지 이유입니다. 앞선 리뷰에서 우리는 서울공화국이 얼마나 견고한 시스템인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전환을 이끄는 흐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요. 오늘은 서울공화국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4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째, 인구학적 붕괴.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의 과밀이 오히려 서울의 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탈동조화. 원격 근무가 늘고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이 발달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로컬리즘의 부상. 서울만 정답이 아니다고 외치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클러스터 전략입니다. 정부 역시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구학적 붕괴. 서울 중심 모델이 가진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모순은 국가 성장의 엔진이 동시에 국가 소멸의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회와 자원이 집중된 공간이 역설적으로 미래 세대의 재생산을 가로막는 인구 함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살인적인 주거 비용, 그리고 끝없는 입시 및 취업 경쟁은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만드는 가장 큰 구조적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기회의 가치보다 그곳에서 생존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따르는 비용과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압력의 결과로 20대에는 학업과 첫 직장을 위해 서울로 순유입되었지만 결혼과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30대부터는 높은 주거비를 피해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생애 주기적 탈서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위기는 서울 중심 시스템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세수 감소로 이어져 서울의 경제 활력마저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탈동조화. 서울 중심주의를 지탱해온 핵심 고리 중 하나는 좋은 일자리는 서울에 있다는, 즉 일과 삶의 공간이 일치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시도된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는 이 믿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국내 대표 IT 기업들은 이미 근무지 자율 선택제나 전면 원격 근무제도 도입을 시도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유연 근무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재 확보의 지리적 마지노선, 남방 한계선의 개념을 조금씩 허물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제주나 부산에 거주하면서도 판교에 있는 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이는 비수도권 지역이 과거에는 유치할 수 없었던 고소득 지식 근로자를 유인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서울 기반의 소득과 비서울의 생활비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은 인재들의 공간적 선택지를 대폭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와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워케이션 트렌드 역시 물리적 공간에 기반한 서울의 지배력에 지속적인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로컬리즘의 부상. 경제적 기회를 찾는 흐름은 여전하지만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문화적 지배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자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이자 사업가들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비수도권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와 높은 주거비에서 벗어나 대안적 삶을 찾는 MZ세대의 귀농 귀촌 트렌드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의 생계형 귀농과 달리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촌을 선택합니다. 이는 서울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지역의 유인 요인을 만들어내고 과거의 분산 정책이 갖지 못했던 강력한 사회적, 심리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은 세계 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 바이패스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서울이 독점해왔던 문화 자본을 조금씩 분산시키면서 서울 중심주의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적 신클러스터 전략. 과거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형식적 재배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 전략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이전을 넘어 비수도권의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반대극을 창조하려는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설계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각 지역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이점을 기반으로 한 자생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항은 기존의 철강사업 인프라와 항만 물류망이라는 독보적 이점을 바탕으로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앵커 기업들의 수조 원대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2030년까지 1만 5천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전남 고흥은 국내 유일의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되었죠. 이러한 전략은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서울이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든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리즈 최종 정리. 1부에서는 조선시대의 이념적 지배력 형성, 일제강점기의 물리적 지배력 형성, 개발독재 시대의 자본과 권력의 지배력 형성의 3단계 경로 의존적 흐름을 통해 서울공화국이 생겨났음을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서울공화국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기업, 대학, 금융, 철의 삼각동맹, 부동산 불패 신화, 정치 엘리트 순환구조, 삶의 질 독점의 4가지 논거를 짚어왔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는 서울공화국이라는 견고한 시스템에 나타나기 시작한 4가지 균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구학적 붕괴. 서울이 너무 비대해진 나머지 스스로가 미래 인구를 소멸시켜가는 인구학적 붕괴에 빠지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탈동조화. 일부에서 시도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원격 근무의 확산은 서울에 있어야만 한다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로컬리즘의 부상. 획일적인 성공을 거부하고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시도가 문화적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 정부 역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2부에서 보았던 서울공화국 스스로를 강화하는 요인과 오늘 3부에서 확인한 서울 중심주의를 붕괴시키는 요인.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견고한 시스템은 그 관성대로 계속 굴러갈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균열들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3부작에 걸친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